오늘 사건 상황실에 전해진 화제의 뉴스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관리사무소에서 행패를 부렸는데 이유가 다소 황당합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한 남성이 들어와 다짜고짜 직원의 멱살을 잡고 야구방망이로 위협합니다. 다른 직원이 이를 말리자 나가는 듯 싶더니 가는 길 앞 화단을 야구방망이로 내려치기까지 합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 관리사무소로 찾아가기 전 자택 현관문이 고장났으니 외출하는 동안 집을 봐달라고 부탁했는데요. 하지만 직원이 관할 업무가 아니라며 이를 거절하자 이 남성은 앙심을 품고 찾아와 행패를 부린 겁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거가대교 위에서 난동을 부렸던 트레일러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부산과 거제도를 잇는 거가대교 위에서 트레일러 한 대가 만취 상태로 난폭 운전을 하며 교통을 방해했던 사건이 있었죠.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트레일러 기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취 난동으로 인해 경찰 특공대를 비롯한 대규모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고 국가시설을 장시간 마비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해당 기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을 돌며 분유를 훔친 절도범이 붙잡혔는데 그 수법이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한 남성이 무언가를 조심스레 들고 오더니 차량 트렁크에 옮겨 싣습니다. 물건의 정체는 바로 이 남성이 훔친 사냥 분유. 남성은 전국의 마트를 돌며 분유 300통을 털어 반값에 되팔았는데요. 정작 훔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마트를 미리 찾아 CCTV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만드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00개가 넘는 CCTV를 분석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고 결국 구속됐습니다. SNS로 친분을 쌓고는 돈을 갈취한 국제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한강의 유람선 위에서 호화스러운 파티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 파티의 주인공은 사실 국제사기단의 조직원이었는데요. 해당 조직은 거액의 상속자나 외교관 행세를 하면서 SNS로 친분을 쌓은 뒤 여생을 함께 보내자며 돈을 뜯어냈습니다. 일당이 뜯어낸 돈은 확인된 금액만 14억 원으로 실제 피해액은 최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경찰은 조직원 7명을 구속하는 한편 조직의 총책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이 거액의 이 상속자 등을 사칭해서 SNS로 접근한 뒤에 돈을 뜯어낸 이제 국제 사기단이 덜미가 잡혔군요. SNS로 이런 네. 뭐 문자나 이런 것들 받아본 분들 아마 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한번 이거 내용 받은 적 있었는데 뭐 100억대 상속을 받는데 뭐 이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로 뭐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엔 나이지리아하고 가나 등 서아프리카에 본부를 두고 우리나라, 뭐 홍콩, 중국, 인도 등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SNS로 이제 뭐가 하나 문자 같은 게 옵니다. 내가 시리아에서 포상금을 받은 미군이다. 아니면 내가 거액의 상속자인 미국 외교관이다. 이렇게 SNS 접근해요. 그럼 SNS를 통해서 친분을 쫙 쌓다가 그 다음부터 내가 앞으로 여생을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나는 뭐 한국에서 같이 살 사람이 필요한데 당신이 딱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약간 또 오프라인에서 어느 정도 만남도 갖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상속을 받을 때 뭐가 필요하고 이거를 내가 한국으로 옮기려면 뭐 세금을 내야 되네, 아니면 뭐한가 물건 있으면 보관료를 내야 되네, 내가 또 항공료가 필요하네 이런 식으로 돈을 받아내는데 그래서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일단 확인된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피해자가 많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확인된 피해자가 23명이고요. 지금 일단 확인된 피해액도 무려 14억이나 되는데 최대 100억 정도가 될 거란 얘기가 나오고요. 일단 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좀 중년분들이 많습니다. 40대, 50대 중년분들이 많은데 이 중년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운데 무언가 계속 SNS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친근함을 표시하고 나와 여생을 보낼 것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피해자 같은 경우는 뭐 4억이 넘는 돈을 지금 이 단체에다 보낸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SNS를 통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무언가 너무 친근하게 접근하고 나중에 돈을 요구하면 이건 100% 사기, 이거 스캠 사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몇 번에 걸쳐서 좀 해야 됩니다. 예, 사실 믿으면 좋은데 참 신뢰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SNS가 많고 또 우리 정보들이 딴 데 지금 가다 보니까 못 믿는 사회가 된 거고요. 결국은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면 1년간 이렇게 준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SNS를 통해서 1년간 대화를 하다 보면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상당히 친근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중년 백성훈 변호사 저나 중년이 됐지만 좀 외롭긴 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대화를 하다 보니까 참 뭔가 맞는 말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냥 대화할 때까지는 괜찮지만 돈이 갈 상황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나 말고 객관적인 제3자한테 가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거 어떠냐? 하면 제3자가 보면 대부분 알 수 있거든요. 이상하다 이 사람. 그래서 확인과 확인, 특히 돈이 갈 때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예. 얼굴을 저한테 주세요 돈을. 네. 왜 모르는 분한테 주세요. 아는 사람한테 줘야지. 좀 외롭다고 뭐 SNS로 그렇게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의심이 딱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돈을 요구했을 때는 분명히 지금 얘기한 것처럼 확인하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사건 상담실로 갈까요?